휴대폰 화면이 꺼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왔는데 자꾸 화면을 켜게 됩니다.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몇 번을 확인했는지 모를 화면. 방은 조용한데 머릿속은 하나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말했더라면 마지막에 왜 그 말을 했을까? 지금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 한 번쯤 해봤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별 직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연락을 해야 하나, 설명을 해야 하나, 사과를 해야 하나. 그 충동은 진짜입니다. 그 감정도 진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충동 자체가 아니라 그 충동이 어디서 오는지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표현을 못해서 헤어진 거야. 아직 이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한 번만 더 기회가 생기면 달라질 텐데. 그래서 연락을 합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SNS에 무언가를 올립니다. 그 행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그 행동이 나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냐는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별 직후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는 것, 읽어도 답이 없으면 다시 보내는 것, 나 지금 너무 힘들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 사람 SNS를 계속 들여다보는 것, 공통된 지인을 통해 소식을 알아보는 것, 갑자기 나타나는 것, 이 중에 하나라도 해봤다면 그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나중에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성적이냐, 감정적이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별이라는 상황이 사람의 특정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연결감이 끊겼을 때 느끼는 감각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 확인받았던 것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했던 것들이 전부 흔들리는 느낌이 됩니다. 그 흔들림을 멈추기 위해 사람들은 뭔가를 합니다. 연락이 그 중 하나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별 후에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에 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가, 내가 이 불안감을 견디기 힘들어인 경우, 우리 다시 얘기해 볼 수 없을까가, 나는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두려워인 경우, 그게 나쁜 감정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에서 나온 행동은 상대방에게 전혀 다른 신호로 도착한다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별을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심까지 오는데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별은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런데 그 직후에 하루에 10번 넘는 연락이 오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단순히 부담스럽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 우리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감각이 훨씬 더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역시 내가 맞았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많이 할수록 진심이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횟수와 진심은 비례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은 행동의 양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느끼기에 이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하다는 감각,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한다는 감각. 그게 진심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별 직후에 연속된 연락은 그 감각과 정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여기서 방법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드리면
또 다른 전략이 되고 그 전략이 또 다른 불안이 됩니다. 그것보다 먼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은가? 그 사람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 감각을 멈추고 싶은 건지. 이게 다르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별 직후에 재회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그 행동 속에 그대로 담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담긴 행동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의 정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지금 당장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하느냐보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안한 상태에서 나온 행동은 대부분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이건 연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하나는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붓는 것, 다른 하나는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 두 가지 모두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 사이 어딘가에 지금 이 감각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있습니다. 연락하고 싶다는 마음, 보고 싶다는 마음, 이게 끝나는 게 두렵다는 마음.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그 마음과 그 행동 사이에 아주 짧은 간격이 생길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보게 됩니다. 재회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연락 안 하고 버텼더니 됐어요. 같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났을 때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재회가 되는 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감각을 다시 느꼈을 때 그게 재회가 되는 거예요. 그 감각은 상대가 얼마나 연락을 했느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 달라졌다 혹은 내가 기억하던 그 사람이 있다는 느낌. 그건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별 직후에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은 연락하는 것, 만나자고 하는 것, SNS에 뭔가를 올리는 것 같은 구체적인 행동 목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보다 근본적인 건 지금 나의 어떤 부분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불안인지, 그리움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원하는 마음인지, 이것들은 사실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섞여 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우리는 이별 후에 그 사람에 대한 감정과 자신에 대한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그리운 건지,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내가 그리운 건지, 그 관계가 다시 되고 싶은 건지, 이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건지,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과 아예 해보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와 상관없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이별 직후에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저는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지금 하고 싶은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건 나를 위한 건가? 아니면 이 감각을 멈추기 위한 건가? 그 대답이 무엇이든 틀린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 대답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꽤 다른 자리에서 이 상황을 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이별 후에 당신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
지금 다시 돌아보면 그 행동은 어디서 나왔던 것 같나요?